50년을 돌아왔습니다. 17 제자와 32살 선생님으로 만나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마주 섰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했다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반세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올해 68 박준호입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또 직장인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흘렀더군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결혼하신 분이었고 저는 그저 17살 학생이었을 뿐입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50년 동안 숨겨왔다고. 이 이야기는 금지된 사랑과 인생의 선택, 그리고 너무 늦은 고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8 박준호입니다. 2024년 10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1974년 졸업생 여러분, 졸업 50주년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모교 강당에서 특별 게스트 은사님들 초청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0주년.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저는 그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했고 아이 둘을 키웠고 정년퇴직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동창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5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설레는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사님들 초청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그분도 오실까? 강미숙 선생님. 제가 고3 때 담임이셨던 분.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한 분. 1974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7살 수험생 3월 새 학기 새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강미숙입니다. 강미숙 선생님. 32살. 결혼 5년 차 기혼 여성. 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기혼이고 저는 학생. 이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잘하고 있어.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뭔가 고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고민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걸. 그해 가을 학교 축제. 저는 밴드부에서 기타를 치며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의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노래를 선생님께 바치고 싶다. 공연 후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준호야, 노래 정말 잘하더라. 감동받았어.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국어 선생님이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11월 어느 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저는 그저 17살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12월.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선생님이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준호에게. 그동안 수고했어. 내일 시험 잘 보고 와. 응원할게.
강미숙 선생님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날 시험을 봤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1975년 2월 대학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국어교육과에 선생님께 달려가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준호야.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품 안에 안겨 있던 그 짧은 시간. 하지만 곧 선생님이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미안,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부적절했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응, 저는 선생님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보니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겁쟁이였습니다. 2월 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호야,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 좋은 선생님 되길 바랄게. 네, 선생님. 그리고 준호야, 네? 너는 참 좋은 학생이었어. 선생님이 힘들 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고마워.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셔야 해요. 너도 행복해라, 준호야. 그렇게 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선생님께 고백하지 못한 채로. 그 후 50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선생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선생님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죠?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사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를 떠나보낸 후 가끔 생각했습니다. 강미숙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사시고 계실까? 그리고 2024년 11월 10일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모교로 향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가는 학교.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강당은 그대로였습니다.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야, 박준호.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냈어? 늙었다, 늙었어, 우리 다 할아버지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은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박철수 교장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그리고 강미숙 선생님입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강미숙 선생님. 무대 위로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백발이 되셨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 여전히 따뜻한 미소. 85세. 50년이 지났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우셨습니다. 선생님이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미숙입니다. 50년이 지났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선생님은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1974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이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줬습니다. 묵묵히 응원해 줬습니다. 그 학생 덕분에 선생님은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준호야, 여기 왔니?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 볼래? 저는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년 만에. 50년이 지났구나. 준호야, 이리 올래?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선생님과 마주 섰습니다. 준호야, 많이 늙었구나. 선생님도 연세가 드셨네요. 그래. 선생님은 이제 85살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오늘 고백할 게 있어. 네? 사실, 선생님도 너를 좋아했었어.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1974년 그때 선생님도 너를 좋아했었어. 하지만 선생님은 결혼한 사람이었고 너는 학생이었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었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어. 힘들고 외로웠어. 그때 내가 있었어. 순수하고 착한 너. 너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어. 선생님은 너에게 의지했어. 그리고 어느새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어른이었어. 이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숨겼어. 평생을 숨기고 살았어.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어.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가정이 있었어. 그 후로는 어떻게 사셨어요? 남편과는 결국 이혼했어. 5년 후에. 그리고 혼자 살았어. 재혼하지 않았어. 왜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 준호야, 미안하다. 이상한 선생님이지?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과 하지만 평생 선생님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마음 한편에 항상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준호야. 선생님,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선생님도 다행이야. 우리는 그렇게 무대 위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의 고백. 너무 늦은 고백. 하지만 필요한 고백. 동창회가 끝나고 선생님과 저는 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저 벤치 기억나니? 네, 기억해요. 그때 선생님께 상담받았던 곳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땠을까?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럴까?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어. 그것도 의미 있었어. 그렇죠. 저도 아내를 사랑했어요. 선생님만큼은 아니었지만. 준호야, 솔직히 말해줄게. 선생님도 너를 사랑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이 있었어. 선생님으로서의 삶도 있었어.
알아요, 선생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준 것도 사실이야. 네, 선생님. 준호야, 이제 우리 늙었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선생님. 하지만 오늘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50년 동안 속에 묻어뒀던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도요, 선생님.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가야겠다. 집에서 손자들이 기다려. 네, 선생님. 가끔 연락하자. 남은 시간 동안. 네, 선생님 꼭 그러겠습니다. 선생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선생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처럼.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선생님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50년간의 이야기를, 각자의 삶에 대해. 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너를 사랑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사랑이었어. 너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어. 알아요, 선생님. 그리고 준호야, 내가 아내를 사랑한 것도 진짜 사랑이었어. 첫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네, 선생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인생이었어. 후회는 없어. 저도요, 선생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께 고백했다면, 만약 우리가 함께했다면. 하지만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것은 50년 동안 선생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제 인생을 지탱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선생님 사랑합니다. 50년 만에 한 고백. 늦었지만 필요했던 고백.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랑한다고. 2024년 12월 박준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모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고백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사랑한다고.